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시장을 힘차게 밝혀준 바로 이상로입니다. 자, 삼로기법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날 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기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일장 어떤 종목군을 공략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확률 높은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이 바로 종목 상담이겠죠. 종목 상담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될 만큼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꼭 양해하셔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면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을 통해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많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법 관련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10점 81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으로 강보합권 0.2%죠.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가 도리어 하락을 하면서 509.54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5원 50전 하락한 1057원 90전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도중에 기관은 오늘 매수 포지션을 좀 가졌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매매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개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군이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투신권이 많은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철강이라든지 화학, 정유 같은 하단에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면 그때는 개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에 대한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 공략주 지난 시즌 AS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계양전기 그리고 대하TI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계양전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3,250원 가격대였죠.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자, 이 3,250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의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립니다. 이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손절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상승에 대한 시세는 많이 주었지만 시장과의 탄력성 저하가 생기면서 지금은 3,250원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절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만 가능한 구간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DIT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죠. 저번 주에 바로 11월 5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매수가는 1850원에서 1875원 밴드를 제가 노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6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DITI 그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AS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추천을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 종목군 1850원에서 1875원 밴드를 우리가 꼭 공략하자. 그 자리는 바로 어느 정도의 밑꼬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가격을 보시면 정확하게 1850원을 저가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눌려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단 자체가 1885원으로 고정이 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 시세를 크게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했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을 할 구간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다음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시세를 크게 내는 와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하단에 있는 이 거래량입니다. 지금의 이 상한가에 대한 거래량 자체는 분봉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털고 나갔을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11월 13일에는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면 그런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1855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다음날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로 왔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 밴드 1850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 밴드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 자리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켰다면 큰 수익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닝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 가격대 1850원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이 1850원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내일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수익률에 반짝반짝 빨강색으로 물들 수 있는 종목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삼로기법이죠. 이상로의 삼로기법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삼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삼로.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거지만 세 가지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가 있다면 상단 밴드는 저항의 구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혹은 홀딩의 관점, 그리고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드린다면요. 자, 세 가지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종목당 세 가지의 기준선이 있을 때, 상단의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신 전략이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격 자체가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가 크게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하단 밴드 자체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단 밴드를 매수의 가격으로 정하시고 중간 밴드는 그냥 관망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하단에 이 두 가지 중간 밴드와 다음에 하단 밴드가 밀접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둘 다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고요. 이런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종목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박수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매수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다시 하단 밴드, 바로 박수권 하단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추세가 이탈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저희 샘플러스 회원분들 그리고 저의 고객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오늘은 CJ ENM을 제가 공략을 좀 했었는데요.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보시기 전에 일단 종목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시세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과연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는 얼마일까? 저는 그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 밴드부터 한 개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8,9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9,9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32,200원이죠. 자,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상단에 밴드 두 개,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가 상당히 밀접하게 뭉쳐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격이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간 밴드는 어떻게 하자? 바로 관망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윗꼬리가 나오면서 봉 자체는 빨강색 양봉을 나타냈지만 하단의 거래량도 상당 부분 들어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추세 자체가 변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건지는 모르고요. 여기에서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그래도 하단 밴드에 대한 가격대가 하단에 29,000원대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하단에 있는 이 밴드 자체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단 밴드, 중간 밴드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 드디어 오늘 크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크게 빠지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투매의 연속이구나.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금요일 이 가격을 보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하단 밴드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다음 화면 바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등이 나오면서요. 자, 반등이 나오면서 중간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맞고 난 다음에 종가가 중간 밴드에서 체결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을 본다면 시가는 28,900원 그리고 저가는 28,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고가 같은 경우에는 3250원을 고가로 해서 다시 종가는 3만원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3.9%라는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의 이익을 취했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밴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 종목군은 추세적인 이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군은 만약에 지금까지 시장에 A등급을 받던 종목이었으면 지금부터는 B등급 그리고 C등급으로 저만의 논리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저희는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로엔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큰 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기록을 했었고,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종목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구나.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 가격대, 상단에 1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도 밴드 자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밴드는 제가 지금 좀 불러드리면요. 15,900원 가격대가 가장 하단 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그리고 17,100원대가 분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선이 계속 안 접히는데, 자, 16,500원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3개 밴드가 있는데, 3개 밴드의 가격적인 이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균일하게 밴드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 밴드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전략이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급하게 쫓아가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가 분출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 밴드에서 공략해서 괜히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16,500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하단 밴드까지 내려갔을 때 15,900원이 된다면 벌써 우리는 3%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로 인해서 차라리 하단 밴드 15,900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밴드로 결정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자,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17,100원의 지지는 받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단 밴드다. 만약에 들고 있다면 홀딩해야 되는 자리지만 들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관망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등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소위 물량 털어내기에 대한 그런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이 중간 밴드를 거쳐서 하단 밴드까지 한 번만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종목군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군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종목은 이제 시세가 끝났구나. 이제 오버히팅은 사라졌다.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날 우리는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날 매수 포인트로 잡고 난 다음에 보시면 꾸준히 다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상단 밴드를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지금은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위의 밴드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는 크게 오늘 다시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다시 지지를 했다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시세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살아있고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은 없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좀 더 크게 들어왔고 조정도 좀 더 깊게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보면 하단에
우선적으로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우리는 지금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 모습은 앞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 매집이 덜 된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주식 승천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매수가는 바로 7,500원이었습니다. 같이 차트를 또 크게 한번 보시면 종목이 상당히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매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차트라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팁을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시세를 낼 때 보시면 상당히 언덕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만 보더라도 한 개의 언덕,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언덕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던 모습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물량 자체가 지금 이 밴드 바로 7,800원에서 8,500원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시세가 이렇게 크게 한번 꺾이게 된다면 이 사이에는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밴드를 한번 더 이용해서 한번 보신다면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8,19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7,5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8,520원.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밴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밴드의 안에 갇혀있는 물량이 아니라 밴드에 만약에 물량이 갇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균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박수권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도 분명히 하단으로 오버 히팅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물량 매집이 덜 되어 있는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공략을 할 게 가장 쉬운 가격대는 바로 하단 밴드입니다. 하단 밴드를 보면서 이 가격대가 절대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물량 매집이 좀 더 필요한 차트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7,500원 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7,500원을 매수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분명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만큼 지금은 하단 밴드 자체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는 게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날도 크게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오늘도 중간 밴드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간 밴드는 아직까지도 저항의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7,500원대에 내려온다면 지지가 되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안 되고 하단으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세력도 실패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을 보고 제가 홀딩 사인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탈을 할 때 바로 계양전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 계양전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시세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 순환주에 대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모처럼 만에 대박 종목이 또 하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중간 밴드, 상단 밴드를 거침없이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던 종목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하단은 148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로 보시면 바로 1600원대,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1700원대입니다. 자, 휘닉스 소재 많이 들어보신 종목입니까? 제가 이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진격의 내일장 코너를 통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군이고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박스권을 분명히 돌파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났던 종목군이었고, 여기에서는 매수 밴드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봉을 잘 보세요. 이 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봉을 보시면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그날 같이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자체의 저항 구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두 개 다 뚫고 그리고 상단 밴드를 터치했다는 것은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큰 시세를 내는 종목군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세에 대해서 상단에 대해서 오버히팅 자체가 없었고, 또한 하단에 대해서도 오버히팅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단 자체에 도치가 달리면서요, 지금은 한 번만에 두 가지의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우리가 비중을 좀 더 크게 들어가서 많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80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들어가실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유념하셔서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고, 이 종목군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 밴드는 바로 1480원입니다. 중간 밴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밴드에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종목군이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군 많이 본 패턴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저번 시간에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로 한국카본과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종목군입니다. 한국카본을 잠시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날 하단 밴드를 지지를 했다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카본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바로 하단 밴드는 얼마였냐면, 하단 밴드 자체는 8,290원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8,600원 선이었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8,700원이었습니다. 자, 이 가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군은 바로 하단 밴드의 비중을 크게 실자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도 다음날 밑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하단 밴드 1480원 자체가 하루 만에 지지가 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날은 크게 다시 한번 오르면서 8%대, 7.89%대의 큰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단 밴드였던 1,700원대는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고요.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 우리가 1,700원대를 매도 포인트로 잡으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상단 밴드는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나서자는 거죠. 자, 다음날 보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도치가 형성되었습니다. 1차적인 물량 털기가 나왔구나. 대신 가격대로 1,700원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대신 안에 있는 대신에 절반 정도의 물량은 털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종목은 여기서 시세가 끝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있고 앞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공략을 할 때는 하단 밴드 자체를 좀 더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종목군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리를 하고 나오시겠죠.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군 여전히 1480원의 매수 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단에 1480원이 이 휘닉스 소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MH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틀, 3일 동안 들고 있어서 수익 나는 종목군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지금은 수익 나는 종목군은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박스권 하단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단 밴드부터 한 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CJ ENM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시면 8,17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8,5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8,800원입니다. 이 종목군, 여기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단에 8,170원이 매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조금 벌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격이 상당히 일정합니다. 이럴 때는 중간 밴드 공략하지 말고 제가 하단 밴드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식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단 밴드 8,170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루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날 정확하게 8,170원 자체를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하단에 8,170원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밑꼬리는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만 생각을 하지만 누구에게는 잡힐 수 있는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요. 사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8,170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1%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샀다면 수익이 5%가 넘었었죠.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였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CJ ENM 그리고 KMH 같은 박스권 하단 추세적인 이탈을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이어서 제가 종목 상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커피 한 잔들 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내만큼 심하구나. 아니면, 아, 부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가지겠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1911님, 대한항공 계속 떨어지네요. 전망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가가 지금 35,000원 밴드인데요. 한번 35,000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볼 때 이분이 매수로 대응을 하셨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근처에서 사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 가격대를 사셨겠나? 바로 이 20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1차적으로 수익은 낮지만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적었기 때문에 홀딩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보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대한항공이랑 바로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 바로 진에어 저가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대한항공의 주가는 점점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큰 분위기를 한번 먼저 보시자는 거죠. 대한항공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장기적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대한항공의 실적 자체는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가정을 했다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가격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공략을 한다면 이런 35,000원에 개인들이 뻔히 보이는 자리를 공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공략한다면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한번 크게 보시면요. 지금 신저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나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신다면 자, 29,000원대 지금 가격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금은 손절을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붙지 않는다면 벌써 지금 시세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한항공 실적이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은 랠리가 시작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를 생각했을 때 시간 가치를 같이 보신다면 다른 종목군으로 수익 내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손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전화 연결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지금 문의 주셨습니까? 예, 삼성전기를요. 예. 86,500원에 어느 유명한 전문가분이 해결을 내고 추천을 받았는데, 예. 사고 바로 그날부터, 뒷날부터 빠져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삼성전기를 그러면 86,500원에 몇 퍼센트를 사셨죠? 25%요. 25%요? 예. 예. 앞으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얼마까지 갈 수가 있는 거? 뭐 하단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상단으로 말입니까? 상단으로요. 상단으로요? 하단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요. 제가 네네. 방송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지금 77,200원이네요. 저는 상단을 보신다길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본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에도 상당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만큼 삼성전기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으로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의 경쟁업체는 우리나라 국내에 부품 회사들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부품 업체들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플레이를 좀 하셨는 게 86,500원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종목군 한번 보시면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자, 이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 보고 계시죠? 이 화면 꼭 유념해서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무조건 고정적으로 시청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왜 제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차트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돌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이날 분명히 추천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날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 종목을 삼성전기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하단의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의 앞서 거래량을 흡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단 가격대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냐는 거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을 본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하단에 분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군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상단 밴드 자리입니다. 대신 관심 종목군에 포함을 시키시고 가격대가 8만원까지 내려오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간 밴드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신 이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하단 밴드가 생각보다는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대신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8만원대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종목군은 상단 밴드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상단은 우리가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상단 밴드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목은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자, 크게 빠지면서 다시 8만원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8만원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지금 물려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박스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때는 매집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버히팅이 많이 됐다는 거죠. 오버히팅이 되면서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크게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우리가 전량 이탈을 보셔야 되는 가격대였고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인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하단에 7만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충원 자체가 시청자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충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군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지 더 이상 사거나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사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종목군 아직까지 시세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네.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어떤 종목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새하요. 세하라는 종목입니까? 네네. 자, 매수가는 얼마시죠? 1,450원에 70%입니다. 1,450원이요? 70%요. 1,450원이요? 네네. 지인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증권사 방송에서 여기 지금 박스 TV
여기 TV에서 추천을 해서 예. 한 거예요. 혹시 서울경제TV였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겠네요. 서울경제TV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네. 제가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저를 나쁘게 보지는 마십시오.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신 마음은 춥게 가지지 마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세아라는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도 받아서 이 종목이 뭘 하는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뻔히 보이는 차트에 또 속으셨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가격대는 항상 상단 밴드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아셔야 됩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요. 지금 7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600 얼마인가 638원까지 내려왔는데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모든 세력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모든 세력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먼저 절반의 이익 무조건 손절을 하십시오.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이분 2주 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무조건 절반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까지 빠져나갔던 회사입니다. 실적 안 좋게 된다면 상장 폐지까지도 당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무조건 절반 무조건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군 같이 봤는데요. 마음이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대신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장미 한 송이 빨간 양봉 한 개 올릴 수 있는 종목군 지금 곧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 손실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청자 세 분 비롯해서 다른 분들 집중해서 지금 들어주세요. 자, 하단 밴드 공략해 보겠습니다. 바로 서한이라는 종목이고요. 서한 얼마 전에 제가 주식 승천을 통해서 실패했던 종목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시세는 들어왔습니다. 내일 빠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어차피 3%대에서 끝날 수 있는 종목군이다. 대신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10%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선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로기법 밴드 3개 말씀드릴게요. 하단 밴드 1510원입니다. 중간 밴드 1620원, 상단 밴드 1670원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620원. 그리고 하단 밴드는 1510원입니다. 자, 종목군 다시 보시면요. 시세가 분명히 들어왔다고 봤습니다. 저는 시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뭡니까? 박스권 안에서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가는 종목군은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다. 분명히 시세 한 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만약에 세력의 입장이라면 정말 짜증나는 차트입니다. 종목군을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종목군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희한하게도 1510원대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공략하겠습니다. 종목군 1490원에서 1510원대 종목군 매수가로 공략하겠고요.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7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벌써 박수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오버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익 실현은 어차피 하려든 아니면 실패를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1700원 이상으로 한 번쯤은 땡겨줘야지만 이 종목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650원에서 1700원 사이에 우리는 무조건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대신 이런 종목군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가격대 매도 가격을 걸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손절 가격 1450원입니다. 저희는 크게 손실을 안 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손절가는 2%에서 3% 내외입니다. 손절가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이 종목은 내일 크게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